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에 실시한 33번 빈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대조.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조를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지식으로는 오늘은 사회적 인지이론, 수능에 100% 나오죠. 사회적 인지이론. 그 다음에 모방학습. 여기 이 글에서는 이제 모방으로 인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사회인지 이론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 인지 이론에는 엄청난 이론들이 있겠죠. 수십 개의 이론이 있는데 그 사회적 인지 이론 중에서 모방에서 학습한다. 그 다음에 목적을 지향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목적 지향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도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론이고 이제 발달 심리학까지 다뤄지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개념은 크기가 있어요. 선명함이 있어야 되고 집합, 연결이 되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개념이 쌓이기 때문에 문장 해석이 안 된다, 글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 기초,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1단계를 수많은 문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축적해 가야만이 영어 학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법이라고 수많은 이제 유튜브가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비법 없습니다. 이 단어, 개념을 계속해서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단어의 이 개념의 크기를 이해하고 선명함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 이 맥락 중에서 서로 연결시키고 소속이 되고 연결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맨날 대충 해석하니까 계속 대충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자, 커그니티브라는 것은 인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때 선명함이 떨어지죠. 자, 어떤 거냐? 커그는 안다, 배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티브라는 것은 뭐만한 경향이 있고 관련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브가 형용사를 만들고. 자, 잘 보십시오. cognitive는 자, 멘탈, 정신 과정이에요. 자, 인식하는 과정, 그다음 기억.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메모리를 연구하는 것이 인지론입니다. 이 인식론. 그 사회적 인식론이죠. 특히 그다음에 판단, 그다음에 추론하는 거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cognitive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습득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습득하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 뇌에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메모리, 그리고 정보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아우르는 것이 커그니티브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커그니티브 나오면 기억, 뭐 이렇게 판단, 습득, 저장, 뭐 프로세스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예요. 뇌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은 사회적 인식론입니다. 사회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예요. 뭘 이해하는데, 아는데. 자, 어떻게 잘 보세요. 배우죠. 우리 예를 들어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는 과정.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규제하는 것. 우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 인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론이죠.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뭐와 또 개인적, 그 다음에 행동적, 그 다음 환경적 요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커그니티브 프로세스에 관한 거래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규제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많은 기출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규제 이론, 자기 효능 이론, 그다음 관찰 이론. 이 세 가지 1, 2, 3는 꼭 좀 챙겨주세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인지 이론이다. 이거 정말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 지문에는 이 관찰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방 학습을 하는데 모방해서 학습하고 그다음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 이 이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도성, 이것을 이 지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방해서 학습을 한다. 모방적 학습이라는 것은 말한다, 일컫는다, 과정인데 그 모방적 학습을 통해서 개인들이 복제를 행동을 따라하죠. 타인의 행동을. 그리고 유아의 그러한 유아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러한 개념은 유아들은 단지
육체적인 움직임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해하려고 해요. 뭐야? 의도성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모방학습이 그들의 행동 뒤에. 그리고 이 지문은 이 유아들이 이미테이션에 참여하죠. 이미테이션에 참여해요. 자, 어떤 수단으로 배우려고 뭐에 대해서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 가능한 도구를 배우는 게 이게 첫 번째 모방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목적지향이라는 거예요. 목적지향. 자, 목적지향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은 수행돼요. 어떻게 특별한 목적에 마음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들이 뭐 할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목적을 이해해요. 성인들의 행동에 그리고 선택을 해요. 뭐야? 동일한 수단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반영하는 거죠. 일정 수준의 인지적 정교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유아들이 뒷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을 뭐예요? 타인의 행동에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안다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같은 수단을 선택한다는 거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의도성을 이해한다는 건데 의도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인지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도를 해석해요.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 카펜터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말하기를 유아는 구별하는 거예요. 뭐 의도적과 이 우연적인 거 이게 이제 대조로 쓰였죠. 우연적 현재를 구별해서 선택해요. 모방하는 것을. 단지 자 그들이 목적적으로서 인지한 것들을 이미테이트 모방하는 것을 선택해요. 즉 이 인지적 발달이라는 것은 타인의 목적을 recognize 이해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 세 번째가 intention 의도성을 구별한다. 뭐와 우연성과 의도성을 구별한다. 여기는 목적을 향해서 행동을 한다. 여기서 이제 불을 켜는 거죠. 자, 다음. 자, 발달 심리학이죠. 이게 발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살 때, 뭐 두 살 때, 세 살 때 이렇게 발달 심리학은 개인이 성장하고 바꾸는 거죠. 그들의 그 인생 내내 특히 어린 시절 동안 그 개념은 이 분야에서 적절하게 맞는 게 뭐냐면 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기술은 evolve 점점점 진화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과 그 다음에 돌봐주는 사람들 그리고 유아가 이런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의도 인지를 하는 것 의도를 인지를 하죠. 자, 그것은 전체적인 인지 발달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 한 달, 두 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세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약해 보면 인터프레 상호작용인데 첫 번째 뭐야? 사회 인지, 그다음에 모방, 그다음에 목표 지향적인 행동.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죠. 관찰로 배운다는 거죠. 모방, 관찰.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죠. 의도,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뭘 드러내죠? 인지적 복잡성을 뭐와 관련된 초기 이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인지적 복잡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념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글은 자 크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보세요. 소셜 커그니티브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나오고 similarly carpenter 방금 나왔죠. 그 다음 여기에 멜즈오프라는 유명한 사람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나왔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게 두 번째 이 발달 심리학에 관한 내용이죠. 발달 이론, 사회적 인지 이론 이해되셨나요? 지금 크게 이 챕터를 나누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이게 인트로덕션, 이게 바디, 이게 컨클루전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 줄 한 줄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사회인지혁명은 몇 살에 일어나냐? 한 살이네요. 1년 차에 사회인지 그러한 대변혁이
set 설정한다. 무대를 설정하죠. 자, 누구를 위한 무대? 유아의 두 번째 해, 2살이죠. 두 번째 해를 위한 무대 단계를 1살 때에 이런 인지, 사회적 인지 대혁명, 인지 변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2살 때요. 2살 두 번째 2년차 때 데이 유아들이죠. 유아들은 시작한다. 뭐하게? 자, 모방적으로 배운다. 이게 중요하죠. 모방적. 이게 이 단어 너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용도를 배워요. 모든 종류의 도구나 인공물. 그 다음에 심벌의 용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 자, 멜츠 어프라는 이 사람이 14개월에 유아죠, 유아를 14개월로 얘기했죠. 이 유아를 관찰했죠. 자, 이 유아가 봤어요. 관찰했어요. 성인이 구부리는 거예요. 뭐를? 허리를 구부려요. 허리를 구부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터치해요. 자, 그것에 뭐예요? 그것의 머리를 누구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어른들이죠. 어덜트죠, 어덜트의 머리를 터치해요. 어디에? 패널에. 그리고 나서 불을 켜요. 자, 허리를 숙이고 머리로 터치를 하죠. 그리고 불을 켜죠. 자, 그들이 누굴까요? 유아들이 여기서 수트는 이제 관용어구로 쓰인 건데 이그젬플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그젬플을 따라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실전에서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수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이 전체가 관용어구로 위의 것을 따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는 그냥 요 따라하다까지만 이해를 했고 수트는 그냥 적절하게 따라했다. 저는 이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찾아보니까 예를 따라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유아들은 이와 같은 다소 unusual하고 awkward한 행동, 이와 같은 다소 unusual하고 awkward 행동이 뭐죠, 여러분? 머리로 스위치를 터치한 거죠. 이게 뭐죠? 터치. 그의 머리를 패널로 터치한 것을 유아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죠? 그렇죠. 머리로 이 터치한 거, 다소 엉뚱한 요런 행동은 자, would have pp죠. 아마 더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유아들에게도 단지 누르는 게 뭘로? 패널을 그들의 손으로 누른 것이 단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아들은 어떻게 했다?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 그러니까 성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 해석. 이 해석은 이와 같은 행동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awkward한 행동이죠. unusual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somewhat unusual and awkward behavior. 이 행동이 바로 뭐냐? 유아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를? 성인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를? 불을 켜려는 목표.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죠? 목표 지향. 보이시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표 지향, directed 행동, behavior를 했다. 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했다. 한 가지 수단을 선택했어요. 한 가지 수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뭐예요? 불을 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불을 켜서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등으로도 할 수 있고, 발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깨로도 할 수 있고, 팔꿈치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한 수단을 선택했죠? 그렇죠. 머리로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다른 가능한 선택 수단이 이거죠. 다른 가능한 선택 수단 중에서 한 가지 머리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아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면 유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동일한 수단을 선택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 행동을 했다. 불을 켜려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similar 동일하게 여기서는 also가 중요한데요. 자, 모방적으로 배우죠.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죠. 카펜터라는 사람이 발견하기를 16살, 이것도 똑같이 유아들이죠. 유아들은 모방적으로 배워요. 자, 여기서 좀 어려웠죠.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 learn 다음에 이게 명사죠. 자, 단지 그와 같은 행동을 배워요. 뭘로부터 배웠냐면 자, complex behavior sequence. 이게 어려웠죠, 여러분.
이게 컴플렉스는 복잡한 행동 시퀀스라는 것은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 시퀀스. 뭐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가 불을 켜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좀 이렇게 툭툭 털고 옷을 잠깐 잡고 예를 들어서 눈을 잠깐 눈썹을 잠깐 만지고 뭐 예를 들어서 뺨을 만지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이 시퀀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시퀀스로부터 딱 그 행동만 어떤 행동만이냐면 의도가 되어 보이는 행동만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단지 딱 그 행동은 의도가 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서 불을 켜는데 의도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바지를 잡았다거나 뭐 눈썹을 잠깐 이렇게 가리워서 긁었다거나 이러한 비의도적인 행동, 우연적인 행동은 따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방적으로 배우는데 복잡한 이런 행동적 시퀀스, 복잡한 이런 시퀀스 중에서 딱 의도되게 보이는 행동만, 단지 그 행동만 하고, 자, 이거 무시해요. 행동을 무시해요. 어떤 행동을 무시합니까? 자, 우연으로 보이는 행동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물론 배경 지식에서, intention이죠. intention. 이 intention을 어떻게든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였어? 유화가 뭘 의도했어요? 여러분, 목표, goal, 목표. 여기서 goal 이런 단어 나오면 잠깐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intentional, accidental 이런 단어 나오면 당연히 멈춰요. 여기서는 이게 별표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예. 목표 지향, 그 다음에 모방적으로 배우고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고 의도를 이해한다라는 이게 사회인지론에 관한 글입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인펀트죠. 어린아이들은 딱, 이 신체, 이 팔다리의 움직임만, 타인의 팔다리 움직임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 유아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는 거죠? 인텐션을 의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인의 의도된 행동, 세상에 타인의 의도된 행동을 reproduce, 재생산한다는 거죠. 자, 피합니다. awkward하게 보이는 것을 피해요. 자, 어떤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에서 가족 멤버가 보고 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회피한다. 이런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가치를 받아들여요. 우연적인 사건의 가치를 받아들여요. 우연적인 사건, 우연은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행동하죠. 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것도 나오지 않았죠. 타인이 놓친 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매우 쉬웠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쉽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선택지가 쉬우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자, undermine 이거는 훼손하다죠. 훼손하다. 자, 목표를 훼손해요. 자, 요거는 일치하다. 자, 아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목표는 훼손하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지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글의 단서의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여기 similarly에서 여기서 모방하는 이 구문이 여기서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것들 intentional한 것은 행동은 딱 하고 무시하죠. 어떤 행동? 우연적인 행동 무시. 이게 여기서 글의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타인의 intended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단서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글의 단서는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회적 인지론을 나는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첫 번째 1번 뭐죠? 그렇죠. 관찰하죠. 그리고 모방하는 거죠. 그 다소 엉뚱한 것에 이거를 참여하고 그러나 그것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게 좀 어려웠죠. It would have pp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한 가지 해석이 뭐였다?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는 의도를 파악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사회 인지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시그널 살펴보면 여기 for example, 그 다음 similarly 핵심이었죠.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A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구조 봤고요. 자, 대조는 뭔가요? intentional이냐, accidental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자, 글의 단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글의 단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너는 보겠습니다. imprint, 그죠. 14살, 아니 14살이래. 14개월, 16개월, 그 다음에 0, 이게 다 infant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단어에는 서로 어떻다? 크기가 있고 선명함이 필요하고 소속이 있다. 지금 소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immediately, 여기 imitatively, 이거 진짜 중요한데 모방, imitate, reproduce, follow suit, intended, 여기서 중요했죠. 그 다음에 appear, intention, intended action, appear, intention. 그 다음에 불을 켜는 형이, illuminate, turn on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단어를 이게 크기 선명함, 소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means는 수단이 3번 쓰였고, important, 행동, 목표, 이거 나오면 잠시 멈춰야 됩니다. learn, 이거 배우는 거, 그다음 imitate도 중요합니다. day, 5번 나왔죠. infant, day, this, do즈, 여기서는 do즈가 중요하게 쓰였죠. behavior인데, 의식적인 behavior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이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우연적인 행동은 ignore한 거. 자, 이거 중요했습니다. intentional, accidental 나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타인의 그러한 팔다리 운동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도된 행동을 모방했다. 이게 대조로 쓰였습니다. 주제는 imitation, 배우는 건데 유아가 accidental과 purpose의 그런 액션을 구별하는 것. 이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